한 직장에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했습니다. 늘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할 거라 믿었고 정년까지는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니 회사의 시선도 달라지고 마음 한구석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의문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나를 바라보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체면, 그리고 퇴사 후의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사표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지금 당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나요? 대기업 직장인 퇴사합니다. 그 선택의 이유와 뒤따르는 현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이대로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나? 아니면 떠나야 할까? 50대, 60대에 들어서면 이런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익숙한 업무가 주는 안도감 뒤에는 정체된 커리어, 조직 내 변화,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죠. 오늘은 대기업 직장인이 퇴사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와 퇴사 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퇴사라는 선택이 가져오는 장단점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사례 1. 명예퇴직을 선택한 58세 김철수 씨. 김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중간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는 아직도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왜 나가라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철수 팀장님, 이제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좀 주셔야죠. 라는 말을 들으며 자신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했죠. 결국 그는 명예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퇴직금과 퇴직 후의 시간을 생각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퇴사 후 그는 소규모 창업에 도전했지만 예상보다 치열한 경쟁과 경험 부족으로 사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작은 강연을 하며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결정됐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례, 이 가족과의 시간을 선택한 54세 이지연 씨. 이지연 씨는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됐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의 일정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마다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언제까지 회사랑만 살 거야? 우리랑 보낼 시간은 없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조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 후 그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남편과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고 딸과 함께 요리 수업을 들으며 관계를 회복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사를 결심하기까지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을 되찾으면서 제 인생도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례 3. 계획 없는 퇴사로 어려움을 겪은 61세 박영수 씨. 박영수 씨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정년까지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으로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퇴사 후 여유롭게 살 줄 알았던 그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모아둔 퇴직금은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로 금방 줄어들었고 노후 대비가 부족했던 탓에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퇴사를 계획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퇴사 후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준비만 충분히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라며 후회 섞인 조언을 전합니다. 퇴사, 그 선택의 의미. 세 가지 사례에서 보셨듯 퇴사는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퇴사를 고려할 때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정적 준비. 퇴사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철수 씨처럼 창업을 고려한다면 리스크와
현실적인 예산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 회복. 퇴사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지연 씨 사례처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재취업 또는 새로운 직업 탐색. 퇴사 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재취업이나 평생 직업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퇴직 후 적합한 직업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50대, 60대의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퇴사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를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 보세요. 그 과정이 여러분의 퇴사 이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기업 퇴사, 그 이유를 설계하는 전문가의 조언. 퇴사라는 단어는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많은 50대와 60대 대기업 직장인들이 퇴사라는 선택의 문턱에 서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막연하고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사 이후의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퇴사 후의 가장 큰 함정 막연함과 준비 부족.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결심할 때 그저 지금보다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퇴사 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단 월급이 끊기면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사례 준비 없이 퇴사한 55세 박철민 씨. 박철민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퇴사 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소규모 창업을 시도했지만 경험 부족과 시장의 냉혹함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금을 모두 잃고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55세라는 나이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에서 느끼지 못했던 현실의 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준비 없이 덤볐다가는 인생이 휘청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막연한 퇴사는 금물입니다. 퇴사 후 첫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거나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최소한 1년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사 후의 삶을 계획하는 첫걸음. 일과 삶의 균형 재정립. 퇴사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두 번째 문제는 삶의 목적 상실입니다. 직장에서 매일 정해진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면 처음엔 해방감을 느끼지만 곧 지루함과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례 퇴사 후 삶의 목적을 찾은 이지연 씨. 이지연 씨는 퇴사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달은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땐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 매일이 똑같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롭더라고요. 그녀는 이후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고 소규모 꽃집을 운영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사 후에도 나만의 가치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전문가의 조언. 퇴사 후에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취미, 봉사활동, 자격증 취득 등 매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경제적 안정. 작은 수입원도 큰 위안이 된다. 퇴사 후 가장 큰 불안은 재정 문제입니다. 특히 50대, 60대는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 그리고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책임져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례 재취업에 성공한 60세 김정호 씨. 김정호 씨는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퇴직한 후 막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더라도 꾸준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은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사 전에 자격증 취득, 재취업 준비 또는 소규모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두세요. 퇴사 후엔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프리랜서 일자리나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일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3가지 전략. 이제까지의 사례를 통해 퇴사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우선이다. 퇴사 전 최소 1년치 생활비와 퇴사 후 발생할 비용을 계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으세요. 삶의 방향성을 찾자. 퇴사 후 공허함을 피하려면 미리 취미나 봉사활동, 새로운 직업 등을 계획하세요.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대기업에서 일한 경험과 인맥은 퇴사 후에도 강력한 자산입니다. 이를 활용해 컨설팅, 강연, 멘토링 등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50대와 60대, 퇴사는 더 이상 은퇴가 아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와 계획입니다. 철저히 준비된 퇴사는 새로운 자유와 기회를 열어주지만 준비되지 않은 퇴사는 불안과 고립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퇴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지금이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새로운 문을 열 준비를 할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계획을 시작해 보세요.